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받은 곳 중에 한 곳이 그리드위즈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리드위즈에 관련해서는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ISO 15118에 대해서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ISO 15118 K-BUS가 우리나라만의 독자 규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드위즈 본사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대체 왜 보급되고 있는 건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그리드위즈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심력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 영상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진심으로 진짜 사과드리고요. 사실 그리드위즈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성실하게 기술 개발을 하면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 충전기에 들어가는 PLC 모뎀을 공급하는 충전 사업자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드위즈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현웅이고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ISO 15118 규격 국제표준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국내에서 그 ISO 15118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번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관련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 10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할 수 있는데 ISO 15118 관련해서 국제 표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위원으로 또 들어가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전 세계 지금 ISO 15118 표준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전 세계에서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 국가별로 다 합쳐서 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 솔직하게 여쭤보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는 기존까지 설치됐던 일반 완속 충전기랑 뭐가 다른가요? 그 일반 완속 충전기는 그 PWM이라고 하는 전기 신호로 충전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서 차량과 충전기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충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에 내비게이션 같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차에 어떤 고장 신호가 검출이 됐다. 그럼 충전하는 동안에 자동차 제조사의 서버에 그 정보가 전달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긴급 출동 서비스 차가 와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충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는 PNC도 요즘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꽂으면은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자동으로 서버에 전달이 돼서 사용자가 별도로 그 회원카드나 결제카드를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수행되는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언제 어디서 강력하게 추진을 시작한 건가요? 어디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다기보다는 그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히고 있고 그 핵심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발전소나 송배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가 부하량이 굉장히 높은 기계예요. 일반 가정집의 전력 사용량 계약 용량이 3kg인데요 완속 충전기가 7kg잖아요. 상업용 시설에서도 보통 급속 충전기 많이 깔리는데 50kg, 100kg, 200kg까지 깔리는 거라서 부하량이 굉장히 높은 기기고 전력 계통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틸리티 배전 사업자가 한국전력 딱 한 군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전 같은 유틸리티 배전 사업자가 3,000개가 넘습니다. 이 3,000개가 넘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 전기차 충전기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기가 전력 계통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V2G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를 많이 싣고 다니니까 요즘 80kWh씩 싣고 다니잖아요. 이 차들이 이제 각각 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깔린 지역들에 다 보급이 되면서 거기서 이 양방향 전력 통신을 하면서 좀 그런 부하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히 기능이 없는 충전기는
단순히 부하원밖에 안 돼요. 반대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나 V2G가 가능한 충전기로 교체를 해버리면은 그 유틸리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죠? 그 자체가? 방전을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전기를 쓰는 자원이었는데 반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추가가 되는 거죠. 확장성 측면에서 좋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환경부가 최초의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보급할 때 화재 예방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다는 부분일 텐데요. JTBC의 보도 이후에 환경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거기에서도 화재 예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화재 예방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나 BMW 같은 제조사들은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과충전이 불가능하고 이 배터리 셀에 안전마진이 설계돼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가 과충전이 되는 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로 과충전을 예방한다는 것이냐,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제어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저는 이제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재 예방만을 위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나온 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재 예방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에 안전마진을 두고 있고 100%로 충전한다고 해서 차량 내부 배터리가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내부에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 관리하는 BMS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오동작하게 되면은 과충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장치가 물론 오동작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오동작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중 안전장치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서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배터리 관련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모아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운영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집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배터리의 이상을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즉시 충전을 중단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관리자나 119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사용자한테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건강검진 피검사 하잖아요. 충전할 때마다 전기차가 피검사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 운영 서버에는 전기차 출고 시점부터 폐차까지 배터리 전주기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해서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전조 증상에 대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가 개방형 데이터입니다. 개방형 데이터라서 나중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이 이어지게 됐는데, 작년 청라 전기차 해질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지만 셀 내부에 이상 징후가 보여서 불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왜 119 관제센터나 이런 데로 연락이 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차주한테 앱이나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림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안 됐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조사에서 이미 그런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중화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것도 이중화. 한 명이 할 거 두 명이 하면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량에서 미처 검출하지 못할 수 있는 거를 충전기가 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배터리가 주변 온습도,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량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그 다음에 SOH라고 하는 배터리 수명 상태에 대한 수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충전할 때 특성이 다 달라요. 차종마다 다르고 차도 연식마다 다르고 안에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배터리 정보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쌓게 되면은 내 차랑 가장 유사한 환경에 다른 차, 다른 배터리 정보랑 대조를 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화재 예방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전기차 배터리의 배터리 셀 단락이나 이런 물리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징후가 보일 때 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이 화재 예방이 가능한가요? 화재 전조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화재 징후를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차단하거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큰 의미에선 배터리 화재 예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화재 예방 기능은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고, 불행히도 청라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닌가. 사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화재 예방 목적도 있지만 다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이점들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기능보다 더 많은 이 플러그인 차지나 V2G나 뭐 이런 다양한 이 통신 기반 이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기능이 구현이 되는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있나요? 저희도 사실 작지만 그 충전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 충전기는 PNC가 됩니다. 충전기를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나요? 이제 플러그만 꽂고 이제 가면은 알아서 충전이 되고. 그럼 지금 근데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그리드 위즈만 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 PLC 모뎀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그리드 위즈 말고 다른 많은 업체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충전기 중에서는 지금 그리드 위즈처럼 지원을 하는 충전기도 있고 안 하는 충전기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능을 지원을 할지 말지는 충전 사업자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설치된 충전기인데 어떤 충전기는 이 기능이 지원이 되고 어떤 충전기는 같은 충전기 보조금을 가져갔는데 화재 예방 기능, 이 배터리 상태만 받아오는 기능 이것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PNC가 가능한 충전기를 개발할 수 있다 하면은 정부 측에서도 PNC는 무조건 이제 기능을 넣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충전기들이 나중에 다행히 업데이트나 이런 걸로 해서 플러그인 차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리드 위즈가 아닌 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설치한 충전기들 중에 만약에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충전기가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만 소진된 그런 충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저는 그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그 배터리 정보 교환 그 기술 규격이라는 게 저희 이제 환경공단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518 파트 20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ISO 1518 기반의 다른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무조건 업데이트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PNC를 지원 못하는 충전기가 있거나 뭐 파트 20을 지원 못하는 충전기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그런 업데이트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설치를 했겠네요. 의무사항입니다. 업데이트는 의무사항이고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기술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118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전문가 분께서 보시기에 ISO 15118 파트 2랑 K-바스 프로토콜이 대체 무엇이며 이게 정말 우리나라만의 독자 규격입니까? K-바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K-바스는 시장에서 불리는 이름이고요. 공식적으로는 ISO 118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바스, 밸류 에디드 서비스가 맞습니다. 네네. 바스는 ISO 158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SO 158 파트 2, 파트 20을 모두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서는 ISO 158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K-바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파트 20을 표준으로 좀 채택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설치된 충전기 이 파트 2 바스를 만족시키는 이 충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반대입니다. 배터리 정보 교환 규격의 바스는 2027년 이후 글로벌 표준에서 도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표준으로 전 세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스마트 충전기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에도 ISO 파트 2 기반의 PNC 기능은 이제 요청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업데이트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기술 기준에 나와 있고요. ISO 158 파트 20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바스 기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가 ISO 158 규격의 완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완전히 오해였네요. 사실 JTBC 보도도 그렇고 저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보도됐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5118 파트 2의 이 바스 기능 이것만 만족시키는 충전기가 3,200억 원어치가 설치가 돼서 유럽이나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제 파트 2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파트 20으로 넘어가면 지금 설치된 충전기들은 업데이트도 안 되고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었네요. 우리나라 지금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들은 파트 20으로 다 업데이트가
돼야만 한다.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그 약속을 하고 개발을 해서 설치를 네, 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안 되는 충전기는 그 충전 사업자에서 다 보조금은 뱉어내야 되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그리드이즈가 납품하는 PLC 모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뎀을 좀 신형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소요가 필요한가요? 그리드이즈 모뎀은 ISO 15118 파트 2 바스뿐만 아니라 ISO 15118 파트 20 바스까지 같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 두 가지 기능이 지금 네. 충전기에 동시에 들어가 있고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럼 돼 있기 하나는 때문에. 지금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살려져 있습니다. 살려져 네,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차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네네. 차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표준도 사실 개정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는 이제 OTA를 통해서 원격에서 업데이트가 다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만으로 하고 추가 비용이 들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비용이 만약에 든다면 OTA 할 때 필요한 데이터 트래픽에 관련된 비용 이 정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20의 바스까지 다 구현이 돼 있는데 OTA를 뭐 해야 될 게 또 있나요? 표준은 계속 개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파트 20 지원되는 차가 나왔을 때 뭐 차에도 사실 뭐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충전기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호환성이거든요.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3,200억 원의 보조금을 들여서 보급된 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KGM의 무쏘 EV 한 종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차종이 지원이 되나요?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KGM 무쏘는 출시할 때부터 지원이 되고요. KGM의 토레스 같은 경우도 센터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으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안에 현대기아 테슬라 차종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차들은 이제 올해 12월 안에는 업데이트가 다 돼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업체들이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자동차 회사가 미니를 포함한 미니 BMW, 그 다음에 벤츠, BYD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이제 차 제조사가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토요타, 폴스타 네, 이 정도로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업데이트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만의 독자 규격으로 업데이트를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해소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은 지금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에 들어가는 그리드이즈의 PLC 모뎀이 점유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보니까 왜 이 업체가 다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지? 라는 그런 오해도 살짝 받게 됐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드이즈가 70%씩이나 이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SO 118 파트 2 기반의 완속 충전기를 처음 개발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보급 초기에 가장 먼저 보급할 수 있었고요. 기사 보도 당시 보급 수량 기준에서는 70%가 맞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치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충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지금은 많은 이제 경쟁 업체들, 후발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정도 점유율은 아니다. 30% 정도의 정상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제가 또 잘못 말씀드린 부분 중에 2014년부터 이 PLC 모뎀을 그리드이즈가 개발을 해왔는데 한국전기연구원과 같이 연구 개발을 시작하셨었잖아요. 같이 개발은 아니었고요. 한국전기연구원이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네, 정부 출연 연구소의 주요 기능이 민간 기업과의 연구 협력, 그 다음에 중소 중견 등 관련 산업계의 협력 지원과 기술 사업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제출하는 형태로 같이 협력했던 사실은 있고요. 저희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 연관된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주 박사님 말고도 다른 본부와의 협력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주 박사님 이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연구과제 컨소시엄 형태로 요즘 많이 이제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때 참여기업으로서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적은 있는데 PLC 모뎀에 대한? PLC 모뎀에 대한 건 아니에요. 네,
뭐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뭐 V2G라든지 PNC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 수행한 적은 있는데 그 이재조 박사님 팀과 직접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한 거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창업 아이템으로 1518 PLC 모뎀을 저희는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마침 이재조 박사님 팀도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나서 연구 협력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 10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조 박사님이 뭐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피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굳이 일부러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일부러 멀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저 의혹에 불과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또 무엇보다 이 그리드이지라는 회사 자체가 정부의 예산을 그냥 쓸어간 그런 악덕 기업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착실하게 이 사업을 준비해서 이 환경부가 이런 사업 기조를 만들었을 때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ISO 158 파트 20 기술이 필요한 이런 상황을 위해서 미리 준비가 돼 있었고 저희는 그냥 기술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장이 열렸을 때 빨리 대응해서 국가 그 산업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 첫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그리드 김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